자,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네요. 1번. 자, 전체 교통비 금액이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대요.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는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전년 대비 감소했다가 아니라 처음이라는 게 포인트죠. 선택지에도 잘 보세요. 전년 대비 감소했는지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내는 건 되게 1차원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자, 처음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앞쪽을 봐야죠. 2021년 전에 감소한 적이 있는지. 물론 이렇게 보다 보면 계속 증가하네. 둘 다 같이 증가하니까 얘네만 감소했으니까 맞구나. 뭐 이렇게 확인되죠. 자, 매년 개인 교통비는 전체 교통비 금액에서 80%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 보시면 그 전체 교통비라는 게 이렇게 개인 교통비랑 대중교통비의 합으로 구해지고 얘가 80% 이상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게 80% 이상이고 얘가 20% 이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비에다가 곱하기 4를 했을 때 얘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얘에다 나누기 4를 해도 되지만 저는 곱하기 4가 편하니까 선택지 2번은 대중교통비에다가 곱하기 4를 해서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뭐 그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요거 여기 나와 있는 이 교통비 지출율이라는 게 월평균 소비 지출액 대비 교통비의 값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월평균 소비 지출액 분의 개인 교통비 요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걸 거예요. 얘는요. 얘도 요게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이 두 숫자가 동일한 값을 기준으로 표현한 상대적인 값이죠. 근데 기준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두 개 가지고 지금 요거 비교해도 되지만 요거 두 개 가지고 비교해도 된다고요. 되는 애라고요. 여러분들 요걸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자, 여기다가 4 곱해요. 4 곱한다고 생각해요. 9.6이에요. 9.6. 여전히 위가 더 크죠? 위가 더 커요. 자, 마찬가지. 여기다가 4 곱하면 10 나오죠? 여기가 더 크네요. 더 커요. 지출률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게 나왔으니까 얘도 맞는 내용이다 확인됩니다. 물론 이 금액이 간단한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로 했어도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봐요. 문제를 더럽게 내면은 이 숫자가 지저분해지겠죠? 얘네는 어차피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숫자가 좀 더 지저분하게 나오는 문제였으면 이렇게 지출률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할만했죠. 계산이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3번. 자, 전체 교통비 금액이 처음으로 단위를 한번 봐야겠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자, 단위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숫자 그대로 보라는 뜻이고 요거는 간단하게 덧셈으로 확인 가능한 거니까. 네. 2018년도 네요. 2018년도가 두 개 더하면 300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은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좀 간단한 애들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체크했던 패턴이 여기 선택지 2번에서 나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뭐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번거로우면 넘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1대4의 비율 생각해서 곱하기 4로 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은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 라는 걸 제가 소개해주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머릿속으로 내가 이해한 거를 실제 문제 풀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적용을 했는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뭐 NCS라는 게 그냥 이렇게 설명 듣고 해설 보면은 알겠거든요. 막상 직접 하는 건 또 다르니까 그걸 실제로 내가 해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잘 푸셨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124페이지입니다. 자, 124페이지의 첫 번째 51번. 자, 연습 문제인데요.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하는 건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애들 위주로만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에서 이 보기 A.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이거 조금 전에 아까 예제 문제 풀 때 봤던 거죠? 이거 한번 직접 해보는데 이거 암산으로 해보세요. 가능하면. 자, 그 다음에 이 C. C는 곱셈 값의 대수 비교예요. 이것도 저희가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A랑 C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A랑 C만 제가 뭐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금 뭐 빨리 확인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부터 보겠습니다. 12년에서 18년 동안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요 막대 그래프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매년 10% 이상씩 증가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뚝뚝뚝뚝 보셨을 때 그냥 여기만 조금 애매하구나 라는 게 좀 보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게 뭐 2배 이상 됐는데 이게 뭐 10% 아니겠어요? 절반 이상 커졌는데 10%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가늠을 잘하라고 했죠? 2배 이상 됐어요. 여기는 절반 이상 커졌으니까 증가율이 50% 이상인 거예요. 계산 안 해도 되죠? 여기만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28.5를 더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3, 3,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더 크네. 10% 이상 여기도 증가했구나. 뭐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뭐 제가 암산으로 해보라고 했으니까 뭐 이것도 암산으로 해보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니면 요거 정도만 이렇게 써서 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눈으로 걸러낼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자,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디귿 C. 보기 C는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였다. 요거 물어보는데요. 요건 아무래도 그거겠죠.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에다가 요 태양광의 비율. 태양광의 요 비율을 이렇게 곱해서 그게 매년 증가하냐라고 물어본 건데 표가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제가 숫자만 이렇게 골라내서 계산하겠습니다. 16년도 첫 번째 막대 그래프에 45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태양광의 비율 10.9예요. 자, 17년도는 56 곱하기 9.8이고 18년도는 68 곱하기 8.8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료 해석에서 수리 능력에서 이렇게 곱셈값의 대소 비교를 묻는 케이스는 지금처럼 어떤 특정 항목 곱하기 특정 항목의 값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특정 항목의 값이라는 것들이 지금 보시면 얘네가 재생에너지 생산량인데 얘네랑 이 뒤에 들어가는 애들이랑 어때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같은 항목끼리 숫자가 비슷해요. 크기가. 얘네끼리 숫자 크기가 비슷하고 얘네끼리 숫자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뭐 대체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고민할 거 없이 대소 비교를 한다면 같은 사이즈의 애들끼리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얘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가보면 첫 번째 비율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요쪽이
지금 보니까 1.1 차이 나요. 1.1. 1.1 차이라는 건 이거의 10분의 1보다 더 크죠. 10% 이상의 차이란 뜻이에요. 여기는요. 이거의 10%라고 하면 4.5밖에 안 되는데 훨씬 크죠. 거의 2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의 비율 차이가 훨씬 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율로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실제로 더 크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기다 해볼게요. 숫자 차이를 이용해서 증가량으로 비교하는 거 있었죠? 차이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차이를 이용해서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같은 짝을 지었죠, 우리가? 짝을 지을 때 비슷한 크기끼리 해도 되고 덧셈 뺄셈 하기 좋게 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으니까 그냥 합니다. 큰 쪽을 바꾸는 거예요. 항상 숫자가 작은 쪽이 기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56은 그대로 쓰고 얘를 이게 12 차이 나니까 12로 이렇게 바꾸라는 뜻이에요. 이쪽은요 1 차이 나죠? 얘가 1이에요. 우변은 8.8이죠. 자, 여기는 56이고 여기는 12 곱하기 8 하면 100 넘어가죠? 자, 오른쪽이 더 크네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숫자 차이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건데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이쪽이긴 해요. 왜? 이거는 뺄셈이 일단 쉬워야 된다라는 좀 조건이 하나 더 붙고 뺄셈을 하고 나서도 지금은 잘 나왔지만 애매할 때도 있겠죠. 그런 조건이 붙을수록 뭔가 우리가 좀 범용적으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거를 더 많이 쓰는 편인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10% 정도 차이, 20% 이상의 차이라는 이런 걸 가늠을 잘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계속 드리는 계산 연습 자료 말고도 지금 얘기하는 얘네가 10% 정도, 20% 정도 차이구나. 뭐 그 정도 비율이구나. 라는 거 가늠하는 거 연습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교육과정이 어쨌든 3달인데 세 달이라는 과정 동안 연습하면 저는 충분히 늘 수 있다고 봐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보여야 하는 거예요. 보여야. 그리고 이것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쓰는 건데 세 번째. 여기에서 뭐가 좀 보이냐면 저는 간단한 좀 한 2배, 3배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의 몇 배 뭐 이런 게 좀 보일 텐데 저는 일단 이런 거 비교할 때 자릿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이거를 10.9로 하나, 109로 하나, 98로 하나, 9.8로 하나 다 그냥 이렇게 숫자만 놓고 봐도 되죠. 똑같이 다 맞춰주는 거니까. 어차피 같은 항목끼리 곱하기 때문에 다 사이즈는 비슷한 크기의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릿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경 써야 될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애들을 주지 않겠죠? 비슷한 숫자들이 나오는 애들을 줄 텐데 숫자만 보는데 숫자만 봤을 때 이런 게 좀 보이면 좋아요. 얘가 약 2배고 얘가 약 2배죠. 그러면 숫자를 조금만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바꿔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나누기 2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요, 여러분?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겠죠? 이렇게.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분수 비교할 때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였어요? 기억나나요? 증가율 비교, 증가량 비교 얘기하기 전에 얘기했던 거. 비교할 때 일단 숫자를 비슷하게 맞춰놔야지 비교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얘네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숫자가 아까보다 어때요? 지금 이때보다 훨씬 더 숫자들이 비슷해졌죠. 크기가. 비교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또 애매해요. 이렇게 못해요. 그죠? 상당히 더 제한적이에요.
더 제한적이고 이거는 숫자랑 많이 친해져야지 좀 잘 보일 그럴 애들이라서 제한적인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숫자랑 안 친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라고 이게 처음부터 보였겠어요? 저는 이제 강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도 쓰고 다른 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실 때 저는 이게 생업이니까 저는 예를 들면 한 문제를 막 4시간, 5시간씩 보기도 해요. 한 문제를. 뭔가 꽂히면. 그러니까 별거 아닌 문제는 저도 별거 아니게 다루지만 만약에 이런 게 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할까? 다르게 해줄 수는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고민을 하다 보면은 한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서너 시간 생각하는 게 예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라는 게 좀 어느 순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고민한 결과를 뭐 결국엔 알려드리는 건데 바로 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곱셈값의 대수 비교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좀 보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값 167을 처음에는 그냥 숫자라고 봤어도 지금은 얘를 보면 6분의 1을 떠올려야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안 보였지만 보이죠? 안 보였지만 보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정도만 한번 되짚어 봤고 곱셈 비교 같은 건 저희가 연습 문제 많이 안 풀어봤으니까 지금 기회가 돼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52번입니다. 자, 요 문제는 52번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운 내용들이 선택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연습용으로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풀고 있는 이 문제들 좀 어렵지 않아요? 선택지 하나하나가 좀 번거롭죠? 이유는 뭐냐면 실제 NCS 시험은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되고 막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쉬운 문제도 있어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문제는 변별력이 없어요. 실수를 안 하는 게 목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합격자랑 불합격자의 차이를 가르는 건 약간 이런 애들이고 그런 애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계산할 게 많은 문제들 번거로운 문제들 위주로만 교재에 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이 어렵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주머니 차고 운동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렵게 연습해야 다음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52번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선택지 다 체크해서 정답 찾아보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렸죠?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좀 복습 차원에서 얘는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한 번씩 까먹을 때 되면은 체크해 드릴게요. 뭐 일단은 선택지 1번. 잘 보세요. 이 문제는 되게 친절한 문제라서 증가폭을 물어볼 때는 증가폭이라는 말이, 증가율을 물어볼 때는 증가율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기간 동안 공공사업자 지출액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언제이다. 그냥 이렇게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이런 말 없이 가장 많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해는 언제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비교해야 되죠? 증가율을 보는 건가요? 증가량을 보는 건가요?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증가율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얘기하면 전년 대비, 이 대비라는 말 자체가 비율로 따지라는 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년을 기준으로 하라는 뜻이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비율이 아니라 정확하게 양으로 비교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언급을 해줘요. 증가량이, 변화량이, 증가폭이 가장 큰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이 안 들어가 있을 때는 상대적인 값을 보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있는 NCS 교재들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교재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이 써놓고서 증가량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해는 2020년이다. 저는 항상 뭐가 제일 큰 때는 뭐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이렇게 딱 특정한 그때를 지목하면은 얘부터 봐요. 그러면 아 그래? 53 차이구나. 얘보다 더 큰 애가 얘보다 더 큰 애가 있을까? 아니야 50 안 돼. 얘가 53이니까 대충 50 기준으로 보겠죠? 이건 어때요? 이것도 50 안 되죠? 그러니까 요게 옳지 않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정확하게 봤나요, 제가? 가장 큰 때 2000, 이거 맞죠? 자, 맞는 내용이니까 답은 아닙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요걸 제가 지금 헷갈렸네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 사용자별 지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개인이 가장 높다. 그러면 21년도 개인부터 보는 거예요. 자, 요거 증가율로 보셔도 되지만, 뭐 증가율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산을 할 때 비율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뭐 일단은 대략 300 정도 증가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죠. 얘가 숫자가 어때요? 1000에 아주 가깝죠. 그러니까 한 30%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그냥 30% 정도 증가했어요. 다른 애들은 어떤가요? 얘가 조금 어때요? 190이나 증가했으면 50% 이상 증가한 거죠? 여기는 50% 이상 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가율이 개인이 높은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더 높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요? 50% 정도 증가했네, 30% 정도 증가했네. 그냥 이렇게 골라내죠? 이 정도는 골라내야 돼요. 몇십 프로 정도는 정확하게 하지는 못해도 몇십 프로 정도는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였고, 자,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어때요, 여러분? 요 맨 밑에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올려서 한번 볼까요? 자, 선택지 3번. 자, 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별 지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공공사업자가 가장 낮다. 이 세 가지 항목의 세 기간 동안 전년 대비 증가율을 매년 가늠해서 매년 얘가 낮은지를 보는 거니까 좀 번거롭죠. 넘길만 했습니다. 긴 기간 동안 전부 다 봐야 되고 다 비교해야 되니까 넘길 만한 애였어요. 넘기는 게 좋았겠습니다. 자, 증가율을 계산한다. 만약에 계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만 좀 빠르게 볼게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매년 공공사업자가 가장 낮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지 1번이랑 조금 연관이 있거든요. 공공사업자의 증가량을 저희가 먼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선택지 3번을 만약에 푼다면 이렇게 풉니다. 정확하게 안 따져요. 10% 안 돼, 10% 안 돼, 10% 안 돼. 그냥 매년 10%가 안 되는 비율로 증가했어. 정도로만 봐요. 이거를 막 8%, 7%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10%가 그럼 기준이 된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죠. 10% 이상 증가했는지 따지는 거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암산으로 해보자고 했었잖아요.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러 항목을 비교해야 되는 그런 애들은 물론 여러 항목을 봐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보통 수준의 시험에서는 여러 항목을 봐야 할수록 지금처럼 암산으로 비교할 만큼 간단한 애를 주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넘기면 뭐 되니까 또 뭐 걱정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들 선택지 5번 확인해 보셨나요? 선택지 5번. 4번은 뭐 그냥 이게 항목이 몇 개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고, 선택지 5번. 자, 이거 혹시 시간이 없어서 확인 못했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18년도에 요 어쨌든 지출액 합계를 보는 건데 지출액 합은 자, 18년도에 어떤 값이었을 테고 21년도에 값이 80% 이상 증가했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증가율이 80%란 얘기는 원래 값이 100이었으면 180%가 됐다는 뜻이죠. 180%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그럼 찾아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죠? 다시 얘기하면 자, 18년도에 요거 합계. 이거 덧셈 하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좀 끊어서 13, 78 이렇게 덧셈 하고요. 자, 1378이 18년도의 값이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어떤 값이 됐을 거예요. 요거의 증가율이 80%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그러면 실제로 값을 구해서 증가량이 얼마인지 보고 80%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자 2756 자 제가 2 곱했어요. 2756 자 이게 200%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275.6이니까 그냥 이렇게 뺄게요. 자 이렇게 빼주면 20%에 해당하는 값을 빼준 거예요. 소수점은 그냥 제가 올렸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2480이 요게 180%에 해당하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이 막대 그래프인데 이 막대 그래프 여기가 2500선이거든요. 2480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2번에서 답이 나와주면 끝이지만 연습할 때는 이렇게 나머지 선택지도 확인해 주시고 늘 이런 내용이 좀 쉽구나 이런 내용이 좀 어렵구나 생각하면서 푸시되 여러분들이 뭔가 어느 날 좀 각 잡고 시간 재고 풀어봐야겠다 모의고사 풀어봐야겠다 좀 이런 생각 아니면 실전처럼 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 때는 정답 나오면 그냥 딱 찍고 넘어가요. 간혹 있어요. 간혹 정답이 좀 너무 빨리 나오면 지금처럼 2번으로 나오면 약간 불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머지 선택지도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2번을 체크했는데 약간 뭔가 불안해.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건 방금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숫자를 체크하면 되는지를 알죠. 똑같은 걸 다시 확인하는 건 금방이란 말이에요. 이거 언제 다 확인해서 이게 합니까? 그죠? 그냥 뭔가 불안하면 방금 본 선택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나머지를 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가능하면 안 보고 답을 골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실수를 자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자료 해석은 실수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계산 연습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 잘 골라내야 되고 항목 잘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겠다는 거는 급한 마음을 갖고 푼다고 해서 빨리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빨리 풀겠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오늘은 꼭 내가 잘해야 돼. 빨리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돼요? 아니죠? 평상시에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연습했을 때처럼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니까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빨리 계산하고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연습은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 빨리 풀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과정에서 그게 연습이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는 침착해야 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잘못 봐요. 바로 옆칸에 있는 숫자 보고 계산해서 틀린다고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3번 볼 건데요. 53번에서는 보기 C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기 전에 생각만 먼저.
이게 왜, 이거 보면 떠오르는 숫자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아직 없으면 아직 연습 부족한 거예요. 얘는 이거의 10분의 1이에요. 12분의 1이에요. 이거 10으로 나누면 1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약 12분의 1이 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어쨌든 다르거든요. 숫자가. 어쨌든 다르죠. 어쨌든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것만 한번 제가 해볼게요. 12월에 자 연습 문제 53번 C 12월에 전체 학생 중에 영화 관람에 10,000원 미만을 지출한 학생의 비율은 얼마이다. 자 전체가 자 요거고요. 영화 관람에 10,000원 미만 지출한 친구 요즘에 영화 10,000원 미만에 못 보죠. 자, 여러분들 요거예요. 자, 이게 8.4%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 확인 어떻게 하나요? 오랜만에 이거 계산하는 거 나왔습니다. 자,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계산을 직접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냥 제가 계산을 직접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면 계산을 직접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그냥 1700이라고 생각을 해서 1700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얘를 그냥 제가 이거 버려서 1700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방법이야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렇게 제시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거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제시되면 자 어떻게 해요? 더하기 300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욕심이 있다면 그냥 한 번에 가도록.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죠? 자 여러분들 700의 8.4%가 얼마예요? 이걸 계산해야 돼. 좀 번거로워. 700의 8.4% 78에 56 74 28 이거니까 아마 자릿수를 고려하면 얼마겠어요? 58.8이겠죠? 여기서 58.8을 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분모가 1000이니까 이게 84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84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의 84.2 아닌가요? 이렇게? 나오죠? 맞았어요.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고 뭐 아니면 요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40 정도 이렇게 빼주면 40에 8.4% 얼마니까? 84 32 3.2 뭐 이러네요. 그냥 3 뺍시다.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하냐면 얘보다 얘가 어때요? 숫자를 훨씬 이렇게 작은 숫자를 빼주죠. 작은 숫자를 빼줄 때는 어떻게 하랬어요? 이 40이라는 숫자의 크고 작음을 따질 때는 기존 숫자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 기존 숫자가 1700 얼마인데 그 중에서 40. 여러분들이 1700원이 있는데 40원이라고요.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작은 애를 뺄 때는 오차에 대한 부담이 같이 줄어들어요. 3.2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3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걸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곱하기 6 하겠죠? 분자만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1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계산하면 정확하게 840 나오죠. 맞았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이용하는 거 아니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뭐냐? 자 요게 지금 약 12분의 1 요 정도 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얘를 12로 나눌 건가요? 아니면 여기다가 12를 곱할 건가요? 이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여기다 곱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올린다는 생각해서
286 더하면 1716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면 얘고 얘는 여기인데 이렇게 하면 다르게 나오죠. 이렇게 이걸 역산한다고 해요. 역산. 그냥 물론 애초에 정확하게도 안 했지만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맞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분명히 숫자 다르게 나오죠. 이거 맞았다고 해야 돼요? 저는 맞았다고 해요. 왜? 어떤 느낌이냐면 비슷해. 분명히 비슷한데 숫자는 좀 다르네? 이 느낌이거든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면 전 맞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한 36 정도면 이러면 조금 차이 나는데 느낌 들죠? 이게 만약에 56까지 올라가면요. 오차가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준이냐면 비슷한데 이거 맞았다고 해야 되나? 라면 저는 보통 맞았다고 해요. 왜냐면 이걸 아니게 내고 싶으면 진짜 다른 숫자를 줘요. 아니게 내고 싶으면 이거 계산했을 때 아니게 내고 싶으면 한 1800 나온다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건 맞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숫자를 조금씩 올리면서 어디까지 애매한 건데 뭐 이런 걸 지금 따져봤지만 실전에서는 애매한 느낌 안 줄 거예요. 비슷한데 느낌 받으면 약간 원래 오차가 있는 거 파악했으니까 그냥 맞았다고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확실하게 틀렸을 때는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류의 선택지는 대체로 좀 그냥 맞는 내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대체로. 좀 틀렸다고 내려면 되게 쉬워져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저희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가는 걸로 합시다. 지금 연습 문제 53번까지 풀었는데요. 저희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